그래서 CT를 너무 많이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많아진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종양학과 원영균 교수입니다. 방사선, 아마 여러분들께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무서운 느낌이 먼저 드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파장이라고 알고 있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넓은 범위의 방사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몸에다 쬐는 방사선 치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리 방사선을 기계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서 병이 있는 부위를 표적으로 하여서 쪼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전리 방사선 중에 가장 익숙하신 것이 바로 엑스레이 촬영이실 겁니다. 엑스레이 기계 안에는 전자를 타겟이라고 부르는 텅스텐 물체에 충돌을 시켜서 그때 발생하는 매우 미량의 방사선을 인체에 통과시키는 그런 촬영 방법이에요. 엑스레이는 신체에서 밀도가 높은 뼈, 그런 부분들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체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만듭니다. CT도 결국은 엑스레이 기계가 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찍는 촬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CT를 너무 많이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사선을 훨씬 긴 시간 동안 암이 있는 병변에다 쐬는 것, 이것이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하는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사선을 정밀하게 몸의 특정 부위에만 쬐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당연히 CT 촬영에 비해서 훨씬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노출되는 부위를 병이 있는 부위에만 노출되도록 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위험하지만 그것을 잘 써서 약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방사선 치료의 원리입니다. 흔히 환우회나 아니면 저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나 방사했다, 방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사실 저희 치료를 설명하기에는 방사는 너무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히 암 치료에 쓰이는 또 다른 방사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치료 방법이 다르고요. 해당 치료는 핵의학과라는 과에서 시행을 하고 주로 갑상선 암 환자에 시행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계에서 만들어진 파장은 우리 몸의 피부도 통과해서 암세포 근처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암세포를 이루는 이 DNA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이 방사선의 파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DNA가 파괴되기도 하고 주변 산소에 인해서 그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파괴가 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는 이 간접 파괴에 의해서 더 많이 암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당연히 암세포가 주변 조직과 대부분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주변 조직도 같이 손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손상에 좀 더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정상 조직은 회복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항암제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방사선 치료는 최대한 암세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발전해왔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방사선 치료의 이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글자 보이시죠? 사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인 제가 보기에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방사선 치료 관련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을 경우 사실 그냥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새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 중에서 대부분은 X선을 이용해서 몸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준하는 체외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기계와 같이 환자분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검정색 판 위에 누워 계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외, 즉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다 하여 쬐다의 한자어인 조사, 이 두 개를 합쳐서 체외 방사선 조사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X선 방사선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중입자 방사선 치료 등 밖에서 들어가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양성자와 중입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사선 치료는 바로 이 X선 체외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이 X선 체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외 방사선 치료가 아닌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이제 그마저도 이제 브라키라고 불리는 치료가 대부분인데 방사선 발생 장치를 몸 안에 넣고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제한적으로 부인과 암에서 시행하는 자궁 강내 방사선 조사, 전립선 암에서 시행하는 저설량 브라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체외 방사선 치료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조사해서 심지어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최대한 치료하고자 하는 암의 모양에 맞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핵심 개념입니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치료에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본원에 있는 2개 치료실 모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특화된 치료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그 정밀성으로 인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표적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유도, 즉 매일매일 치료를 할 때마다 환자의 영상을 촬영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방사선을 특정 부위에 많이 쬐게 되면은 해당 부위의 DNA가 파괴되면서 조직이 사멸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암 조직에 방사선을 쬐일 경우 암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이용한 체외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체외 방사선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본원에서 안심하고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어떠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